안녕하십니까. 코인과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저는 조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에 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10대 코인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내 대행 코인 거래소에 쌓인 10대들의 원화 예치금이 3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업비트에 가입한 10대 이용자는 모두 28,163명으로 집계되었고, 심지어 4개월간 193만 2077회를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10대 이용자 1명당 68.6회로 한 달 평균 17.2회를 거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1단계 인증 설정이 소개되었다는 이메일이 25만 5천 명의 이용자에게 실수로 발송되었고, 이메일을 받은 투자자들 중 일부는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거래소에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즉각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한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약 11만 원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반대 시위를 연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국민의 약 75%가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연금 수금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연금 수금액이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돈 세탁 관행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력하게 법정화폐 반대 시위를 연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6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세법 개정안 중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가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하여 이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 압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주식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간편 투자 시장이 유행하게 되고 MTCS 간소화가 추세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예시로 바닐라와 오투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닐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닐라픽이라고 합니다. 바닐라픽은 사용자가 최신 투자 브랜드를 바탕으로 큐레이션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컨텐츠 형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투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초보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들을 바로 투자, 팔기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어플들은 출시 한 달 만에 구글 사용자로부터 1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린이들을 저격한 전략은 신규 투자자의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이며 MTCS 간소화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TCS 간소화 외에도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의 블록딜에 관한 이슈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9%를 블록딜에 성공하여 약 1조 1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지만 상장 한 달이 안 된 카카오뱅크는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줄줄이 대량 매도에 나서 이일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하였다고 합니다. 당분간 카카오뱅크는 블록딜 공포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국키움증권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의 둔화, 연내 테이퍼링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내려갔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차량 판매 부진, 주택 판매 둔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고용시장에 관해서는 이직 증가, 조기 퇴직,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 2022년 상반기 안에는 종료될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GM 전기차 배터리 이슈로 인해 LG화학 주가가 급락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9월 3일 다소 반등에 성공하여 72만 5천 원을 기록하며 시총은 51조 원대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0일
GM은 쉐보레 볼트 전기차 72,000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결정한 뒤 주가는 급전직하였다고 합니다. 배터리 모듈 교체 비용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GM은 이에 대한 비용을 LG 측에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LG화학의 주가는 70만원 선까지 21.1%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증권가에서 배터리 리콜이 일회성이 아닌 대규모 리콜로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